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구덜덜한 전염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죠.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계의 질병들 알아볼게요. 역사는 전쟁을 통해 바뀌죠.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 전염병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켜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하죠.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당시 병사들 사이에서 티푸스가 돌아 러시아 도착도 전에 대부분의 병사가 사망하기도 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며 전세가 기울었죠. 나도 열심히 마린 뽑아서 쳐들어갔는데 플레이그 맞고 죄다 전멸해가지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이용한 최초의 세균전, 바로 몽골의 패스트. 그 유명한 유럽의 흑사병. 이 흑사병은 일반적으로 쥐 벼룩을 통해 퍼진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사실 몽골군이었습니다. 원래 패스트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풍토병인데 몽골군이 유럽으로 정복을 떠나면서 유럽으로 퍼진 것이죠. 그리고 몽골군은 이 전염병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몽골군이 크림반도에 입성해 카파성을 포위했을 때 생각처럼 카파성이 잘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이 잘 함락되지 않자 몽골군은 성 안에 병을 퍼뜨릴 목적으로 흑사병에 걸려 죽은 몽골군의 시신을 투석기를 통해 성 안으로 던져넣기 시작했죠. 결국 성 안에 흑사병이 퍼져 군사들이 죽어나갔고 몽골군은 카파성 함락에 성공합니다.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미트웨건이 실존했던 것이죠. 전염병과 관련된 유명한 전쟁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남미 정복 전쟁. 스페인은 아즈텍 제국을 침략해 남미 대륙 정복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이 남미 정복 전쟁은 손쉽게 끝났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가지고 들어온 천연두가 남미 원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아즈텍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한 것이죠. 당시 아즈텍 문명은 유럽 아시아권과 달리 고지대에 살고 돼지, 소, 말 등의 대형 포유류가 없어 가축을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통해 넘어오는 각종 인플루엔자를 거의 겪지 않았죠. 게다가 외부인과의 많은 접촉 없이 수백 년간 살아온 곳이라 유럽 등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천연두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 정복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한 것이죠.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7,5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류사를 통틀어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자 이는 단순 질병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즉, 이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불러온 것이죠. 르네상스는 재기, 재생, 부활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무엇의 부활을 의미하느냐?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인간 중심 문화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간 중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바람도 피고 싸움도 하고 질투도 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다들 여기서 봤었잖아. 아, 이거 나만 알아? 하지만 이러한 인간 중심의 문화는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 중심으로 변합니다. 교황권은 왕보다 강력하며 교회의 말은 곧 법이고 신학이 인기 있는 학문이며 인간보다는 신 중심의 예술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14세기가 되자 유럽에서는 이러한 신 중심의 문화를 청산하고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시향점으로 둔 문예 부흥운동 르네상스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중심에는 상인이라 불리는 신흥 세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황이 짱이고 모든 것은 교회 중심이며 왕, 영주, 기사 뭐 이런 놈들이 다 헤쳐먹는 세상이었는데,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교황도 영주도 기사도 아닌 뭣도 아닌 길바닥 출신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돼 신흥 계층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계층이 기존의 교회, 교황 문화에서 탈피해 새로운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며 르네상스를 엽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의 발현이 흑사병이랑 뭔 상관이냐? 바로 이 신흥 세력의 등장과 기존 동건사회의 붕괴가 흑사병으로 인해 가속되었다는 겁니다. 흑사병이 끝나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지며 노동자가 비싼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한 다큐에서는 지옥 같은 흑사병이었지만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이 펼쳐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더군요. 여튼 이렇게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지자 이들은 인간 중심의 문화와 예술을 많이 소비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거듭났고 기존의 영주, 농노 구조의 중세 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을 겪으며 사람들은 교황과 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이 매일 엄청나게 죽어나갔지만 교회와 신부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오줌을 바르거나 마시는 것이 치료법으로 여겨졌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민들은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며 나의 죄
몸값을 받겠으니 제발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며 하늘에 빌었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이토록 무지한 상태에서 인류는 강력한 전염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존에 신봉했던 세계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일종의 세계관의 동요를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기존 세계의 붕괴와 신흥 세력의 등장이 르네상스를 앞당기게 됩니다. 다시 사람에게 집중하자는 르네상스가 엄청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리사상사, 도시지리 등을 배우며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사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긴 인류의 역사에서 이 체제가 생겨난 지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백 년간, 길게는 수천 년간 수도라고 해봤자 인구 몇만에서 몇십만 명 이외에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 공동체 사회로 살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갑툭튀로 대규모 밀집 도시사회가 영국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툭튀로 튀어나온 근대 도시사회에 대하여 영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되어 있었을 리가 없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시골에 있던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급격하게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 도시는 헬파티 그 자체였죠. 주거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닭장 같은 집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도시 빈민도 넘쳐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만들어진 오폐수, 쓰레기 등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폐수를 그냥 땅이나 템즈강에 버렸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은 농촌 사회일 때는 이는 큰 문제가 없죠. 워낙에 적은 인구가 살기에 땅에 오폐수를 버려도 자연의 자정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버리는 양이 엄청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던 중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1854년 영국 런던 소호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궐한 것이죠.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 병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 주변의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며 창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의미 없는 노력만 했죠. 이렇게 원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콜레라에 죽어나가던 중 드디어 존 스노란 의사가 그 원인을 밝혀냅니다. 원인은 바로 브로드 40번가에 위치한 한 우물이었죠. 이 우물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우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변을 포함한 오폐수를 그냥 땅에 버렸는데 그 바람에 콜레라 등의 오염균이 땅속을 통해 이 우물로 흘러들어와 우물이 오염된 것이었습니다. 콜레라가 번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의심 없이 계속 이용했고 그래서 병은 걷잡을 수 없게 퍼졌죠. 한편 존 스노는 사망자의 위치를 지도에 표기해 사망자 분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도에는 이 우물 펌프 주변으로 사망자가 많고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동심원 패턴이 드러났죠. 또한 존 스노는 템즈강 상류보다 하류에 발병자가 많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원인은 오염된 물에 있다 결론을 내리고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을 폐쇄했죠. 이후 콜레라의 기세는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질병은 수인성, 즉 오염된 물이 문제란 인식이 생겨 상하수도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도시 위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도시사회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던 시기에 벌어진 비극이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는 일종의 백신 같은 역할을 했죠. 소량의 바이러스를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백신처럼 18세기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근대 도시사회, 아직 체계가 없어 위태로웠던 이 도시사회에 콜레라가 침입하여 이를 이겨내기 위해 도시의 상하수도 설계 등 위생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의 도시가 나름의 항체를 생성한 것이죠.